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앨런 재무장관이 향후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달려있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팬데믹이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으며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려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에 하나인 구인난에서도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와 보육 일정에 대한 차질과 그리고 강제적인 접종이 여기 내용에는 빠져 있지만 그 접종을 피하고자 하는 그 인력도 이번에 대규모 퇴사를 함으로써 노동 공급에 따른 수요 패턴이 밸런스가 깨져 버렸죠. 그래서 그게 조금씩 찾아가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은 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우려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경제가 부동산 문제 등의 예상보다 더 둔화될 경우 무역을 통해 연결된 많은 국가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하기도 했었고요.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 일시적이고 과도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물가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야기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거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었고, 또한 단기적인 물가 상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며 경제가 오히려 침체될 수 있다라는 또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1.2조 달러 규모의 물적 인프라 법안 책임자로 이번에 랜드루시 시장을 임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시장을 임명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에 선임을 달고 여러 가지 조율 업무를 인프라 법안 조율 업무를 본다고 하니까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중국의 10월 산업생산 예상치가 상회했고 전년 대비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과 전력난,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했다라는 평가로 보여주었다라는 점과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게 되면 95.51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11월 엠파이어스트 제조업 지수가 대폭 개선이 되면서 미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66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급등 우려로 인해 7영업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과 차익 실현의 매물 등이 출해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유가 추이는 배럴당 80.97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증가한 것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미국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원유 수출을 금지하고 전략 비축률을 방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약간 유가를 안정세를 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소식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단 식품 부분은 어느 정도는 사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식품에 관련되어져 있는 가격 추이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대표적으로 원두 가격, 밀 가격 부분이 나중에 코로나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라고 해도 이 식품 가격 생각보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근처에 있었던 그 대부분 화산 폭발 그런 재덩어리 때문에 약간의 어떻게 보면 바닷물이 생각보다 오염도가 좀 심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다. 그래서 어획량이 생각보다 감소가 좀 심했다라는 측면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후에 따른 영향이 꽤 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돌아보았을 때 태풍의 피해가 생각보다 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곡물 부분에 따른 영향이 좀 많이 있었고 곡물에 따른 선물 지수도 생각보다 세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은 또 커피를 잘 먹기 때문에
당연히 원두 가격이 이제 내년이 되면 미칠 듯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핑크퐁 아기상어 NFT가 나온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고요. 그란드엑스 대표 NFT 핵심은 커뮤니티에 있다 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차현지 한국은행 국장이 한국 CBDC 발행 가능성이 좀 낮다 라고 했는데요. 저는 좀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 CBDC 속도는 더 빨리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대한 이런 스탠스는 두 가지 스탠스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되게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보고서의 연구원들은 이미 생각보다 진보된 그리고 진전된 그런 연구 보고서를 꽤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생각보다 말장난이 꽤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 SEC 작년 하딘 데이터 센터 계약 관련 마라톤에 조사 중이다 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이번에 증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디파이 테마 토큰 47개 중 38개가 하락 중이다 라고 나온 게 있었고요. 1.67억 달러, 1.69억 달러 테더가 이체가 됐다. 바이낸스에서 익명으로 이체가 됐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28,214개 이더가 이체돼서 바이낸스에서 익명으로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좀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발행에 따른 소식이 좀 안 나와 줌으로써 생각보다 힘이 계속 약해지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NFT에서 디파이까지 산업 전망위적으로 지원을 좀 해보겠다라는 소식으로 한때 코인베이스가 상당히 약세를 보여주었지만 다시 주식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었고 저스틴 선은 알베르토 자코메티 대표 작품에 7,800만 달러에 낙찰이 됐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 줌으로써 또 트론도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중국 발개위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 주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베이징 거래소가 만들어짐으로써 그 영향성이 좀 많이 끼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라운드엑스 클레이튼 2.0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겠다라는 내용과 BOA 투자자 21%가 비트코인 투자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블록체인이 3분기 순이익이 549% 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비트코인 채굴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나안도 3분기 단기 순이익이 7,250만 달러 정도 나와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의 메인 주제인데요. 이번 코인 시장 상당히 하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4가지 악재를 제 주관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좀 더 자극적으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어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좀 사과 말씀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중간 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것 때문이라도 커뮤니티 부분을 잘 보시는 분과 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 커뮤니티 안에서 제가 곧바로 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내리고 커뮤니티에서 요약본만 미리 올려놨습니다. 요약본을 미리 보셨던 분들은 알아서 제가 생각을 거기다가 남겨놨기 때문에 제 생각과 뭐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분들은 조금이라도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의 추세적 관점은 이제부터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쪽에 더욱더 베팅을 때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건 의견일 뿐 이게 꼭 저는 뭐 일반 투자자밖에 안 됩니다. 뭐 고래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의견과 이런 데이터를 보고 이런
주장을 내비친다 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운트 콕스 채권단이 11월 비트코인 15만 개 보상 시장에 밀칠 영향은 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11월부터 15만 개 비트코인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10조 원 규모에 달하고 채권자들이 비트코인 매물화할 것인지 관심인데 당연히 이거 100% 나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돈이 얼마나 묶여져 있었습니까? 그냥 뭐 하루 이틀 묶였습니까? 아니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근거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인플레가 미쳤습니다. 근데 저거를 안 꺼낸다? 안 꺼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내가 좀 여유로운 삶을 지금도 비트코인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셨던 분들은 좀 더 내버려 두자라는 쪽에 베팅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일본 경제도 마찬가지로 꽤 쉽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일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운트 콕스 채권단을 일본 파산법원으로 한 달 내 채권단에 대한 보상 명령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고 했는데 최근에 일본 올림픽에 따른 소비 심리가 상당히 좋아질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안 나고 오히려 적자만 훨씬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내수도 생각보다는 별로 좋지 못했다라는 거, 그 영향도 좀 고려를 하면서 보실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올해 2월 마운트콕스는 배상 계획에 대한 제안을 내놨고 채권단 내에서는 5월 31일 투표를 실시를 했으며 10월 8일 투표가 완료가 되었다. 회생 신탁관리인 고바야시 노부야키는 채권단의 99%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83%가 이번 배상 계획에 동의를 했다라고 말을 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몰화 가능성이 중요하겠죠. 이거 과거 내용이니까 뭐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때 해킹을 당해서 일어났던 부분이죠. 그래서 14년도 700에서 800달러 수준이었는데 현재 비트코인이 최고 67,000달러에 육박이 되었고 95배 이상 가격이 올랐어요. 일반 사람이면 내버려 둘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부분에 있어서 가장 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머스크 형이 생각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약간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코인시장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데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상관관계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디커플링의 확률적으로 봤을 때 디커플링 쪽에 갔었을 때는 오히려 잘 맞게 떨어진 확률이 매우 높았고 커플링 때는 생각보다 똑같이 흘러갔던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그 디커플링 할 때만 좀 더 유심하게 대조를 하면서 보실 필요성이 있지만 최근에 거래소도 많이 상장을 하고 최근에 채굴 회사들도 많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약간은 다르다. 그리고 주식과 여러 가지 연결적 관계도가 요새는 좀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본업보다는 비트코인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안에 비트코인이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는 해석을 좀 해봤고 분석을 그렇게 좀 해봤고 여기에서 1조 원 나치를 매도를 함으로써 그럼 코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일단은 이 매도의 영향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번에 부자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성이 좀 있었죠. 이 기사 내용에 포인트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미국 의회에서 울트라 리치,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울트라 리치, 최상위 부유층 주식과 채권의 자산에도 세금을 매기는 억만장자세가 논의 중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울트라 리치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쪽이 어디까지 들어갈 것이냐 또 애매모호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조용한 음지에 있는 비트코인 쪽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인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성별까지는 모르고 그리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로지 주소만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어디까지 해당이 될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영향성이
대부분 주식시장이 먼저 시장에 패턴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측면은 아무래도 또 테이퍼링에 따른 가속화론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테이퍼링 하고 나서도 테이퍼링에 대한 기간을 생각보다 더 단기적으로 좀 가져가고 오히려 이 금리 인상을 좀 더 빨리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뭐 많은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동성 부분을 조금씩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줄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하고 그게 언제까지냐면 내년 6월 달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긍정과 부정론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테이퍼링 할 때쯤은 괜찮아요. 예. 할 때쯤은 잠깐 충격이 있지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으로 보았을 때. 근데 코인은 일단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웬만하면 좀 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이때 또 맞물려져 있는 게 6월 전에 뭐가 있냐. 3월 달에 트래블 룰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 SEC가 언제든지 이제 디파이 쪽에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올 연말 거의 다 끝났으니까 아무런 액션은 거의 나오진 않을 거고요. 내년에 이게 이 SEC에서 어디까지 조사를 임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부분하고 디파이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지 않게 저희는 좀 기도를 해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좀 많이 밀렸던 배경 중에 하나는 뭐 마운트콕스 건도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이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 거래소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나와줌으로써 왜 좀 영향이 컸냐? 모든 시장에 있었을 때 패턴은 어떻게 흘러가죠? 네. 돈의 흐름은 돈 냄새를 맡고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벌써 세 번째 거래소입니다. 중국에서. 근데 이 거래소가 되게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상해, 그다음에 심천,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베이징 거래소가 만들어졌는데 이 베이징 거래소가 생각보다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웬만한 종목이 2배 이상 갔고요. 제일 많이 올라간 게 7배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특히 중국 쪽의 부자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당연히 일부분에 따른 돈이 생각보다 코인이나 나머지 투자자산 시장으로 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영향성도 배제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약세가 좀 더 가속화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일본 쪽은 마운트콕스, 중국 부분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드가 조금 더 분산화가 되는 형태가 좀 있었고 오히려 이 거래소가 오픈되기 전에는 약간 단속 다지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플랫폼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해서 한 증권사가 목표가를 27만원까지 냈는데요. 이제 위메이드 주식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저희는 위믹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위믹스가 미쳤죠. 가격이 미쳐버렸습니다. 보게 되면 계속 빨간불을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럼 지금 위믹스를 사야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어제 방송에 다 다뤘지만 어제 방송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위메이드 불과 1년 만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 그래서 위믹스 부분을 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전략이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2E를 위한 토큰과 덱스 거래소까지 갖춰서 우리 제대로 좀 해보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또 내용을 보게 되면 게임 업계 기초통합 위메이드로 본 업계에 대한 전망이라고 나와져 있는 게 있는데요. 이제 보게 되면 위믹스가 어떻게 기초통합가 되었는가 보게 되면 이제
1월부터 뭐 한 7월 달까지는 별거 없었죠. 근데 9월 달 한번 보십시오. 28,000명 월 거래 금액이 대략 한 2만이 아니죠. 예, 200만 2천만이네요. 2천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생각보다 파격적이죠. 그래서 그리고 동시 접속자 수가 130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게임을 통해 얻은 재화 흑차의 10만 개가 드레이코 하나의 코인과 같다라고 하는데 이걸 위믹스 코인으로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믹스 코인 그럼 왜 캐냐 이렇게 하면 하루에 대략 저번에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40만원 언더 정도가 나오는데 레벨을 못해도 최소 40 정도는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이템 부분으로 강화를 시키던지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발라서 그게 소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만큼 희소 가치가 꽤 높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쪽에 파벌 싸움도 꽤 짙다라고도 저번에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러면 이제 이 업계에 따른 앞으로의 가능성이 이쪽으로 이제 계속 가겠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위메이드는 위메이드 트리와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위메이드 트리는 자회사이고요. 이 자회사가 이제 아이템 거래소를 이제 오픈하는데 요거와 월렛과 이제 해당해 있는 그 코인 운영 부분에 따른 그 자회사를 편입해서 이쪽으로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수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시장 부분도 생각보다 요거 가지고 한번 판을 더욱더 키워보겠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믹스 플랫폼, 이믹스 원래 부분을 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으로 좀 사업 개편이 꽤 되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NFT 아이템 거래 부분을 좀 가져가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P2E 게임 장기적으로 전망은 좋은데 국내 상황은 얄짤없다. 게임위원회가 생각보다 강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강하냐? 사행성 때문에 통과가 안 될 확률이 매우 높고 아직 정의가 되려고 하면 쉽지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코인 부분에 따른 세법도 정의되는데도 아직도 제자리인데 이게 빨리 될 거라고 보여지십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해외 쪽으로만 집중을 해서 좀 보실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학부모 입장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입장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 누구나 내 자식이 있으면 내 자식이 정말 잘 돼야 돼요. 근데 내 자식이 게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죠? 별로 좋지 않죠. 특히나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와 뭐 일본 문화까지는 모르겠지만 한국과 중국은 거의 다 사교육에 미쳤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걸 하고 엄마 나 여기에서 돈 벌었어 하고 자랑하는 순간 뒤통수가 불이 나겠죠. 그리고 사행성이고 도박인데 여기 중독되면 어떨까라고 호들갑 떨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만만하게 통과시켜 주진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이제 이쪽 위원회 쪽에서의 방침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약간의 사행성과 도박성이 있어서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 사회적 문제점이 있다. 이걸 어느 정도 문제가 있으니 우리는 허가 내주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한 게임 회사가 일단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한 게임 말고 하나의 게임 회사입니다. 그 하나의 게임 회사가 지금 소송 중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판례가 앞으로도 다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제 거기에 주장이 이렇게 일단 모면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대부분 나는 이게 아이템 거래가 돈으로 거래 아니지 않냐? 우리는 코인으로 거래하고 있어요. 이 코인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고 유저들이 직접적으로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게임 업계의 주장이고 어떻게 나올지가 재밌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 게임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게임 아이템의 흑철, 미르 게임 기반에서 거의 코인급에 있는 이 흑철 부분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과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위믹스 코인이 유지가 되려면 그러면 이건 떡락없이 그냥 계속 올라갈 것이냐? 그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도 다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여기에서 오토 마이닝 문제 해결이 고심할 수밖에 없다. 이 오토 마이닝이 뭐냐면 자, 무작정 오르니까 이제 이게 돈이 된다라고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옆 동네도 뭐 비슷한 세탁기에서 잘 됐다라고 하면 코인 세탁기가 갑자기 줄이 막 깔리고 저기 옆 동네가 뭐 예를 들어서 굴집이 맛있다라고 하면 거기가 굴거리가 되잖아요.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여기 이제 위메이드에서도 문제점은 이제 여러 PC를 동원해서 이제 오토로 돌려서 이거를 채굴화해서 돈벌이로 전향이 되면 과연 이 위메이드와 이 위믹스 이 코인이 과연 그 인플레이션 부분과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잘 극복을 할 것이냐에 따른 게 두 번째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이 통화 정책에 따른 그런 개발자들이 그 정도의 노하우와 경험치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도 통화 정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도 그 나라가 박살이 나거나 박살이 나지 않거나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대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잃어버리 20년이 오거나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꽤 있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위메이드가 그만큼 잘 해왔냐. 뭐 반면에 그 잘해왔던 NC소프트 같은 회사는 그 통화 정책을 잘 이루어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게임이 잘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뭐 버그도 많이 있었고 했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통화 부분이 이제 강력하게 누구나 게임 많이 했던 모두의 마블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최근에 막 이벤트도 하고 막 엄청나게 보석 막 뿌려졌겠죠. 그러니까 보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캐시와 비슷한 건데 막 아이템을 막 사재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에서 누구나 다 기본으로 아이템이 일단 기본으로 되어져 있고 이제 아이템 없는 애가 이상한 정도죠. 네, 그러면 고인물이 되고 게임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 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게임도 A 게임이 있고 B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A 게임과 B 게임이 있는데 이 A 게임하고 B 게임 있었을 때 이걸 위믹스 코인으로 다 제휴를 한다고 하면 이쪽 B 게임은 생각보다 채굴하기 너무 힘들어. 그럼 어느 쪽으로 갈까요? A 게임으로 가겠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A, B 게임 아무도 안 하겠네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A부터 Z까지 있다고 하고 동일하게 만약에 분배를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해도 다 지원을 해서 C 게임까지 있다고 칩시다. Z까지 있다고 하지만 근데 여기에서도 모든 게임이 영원히 재밌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 서비스 종료를 해야 되거든요. 종료를 했었을 때에 따른 이런 게임 코인들의 변동성 추이를 어떻게 감내하고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따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버그, 문제점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이게 게임 코인들의 대부분의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게임 코인들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저는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게임 코인에 내가 관심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쪽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겠구나 라는 점과 그리고 왁스도 비슷한 게임 부분인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 한 크립토 전문가 닉네임을 가지셨던 분이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파트너십 발표도 예정이 되어져 있었고 게임 출시 부분에 있었을 때도 조만간에 있다. 그리고 이제 전력 소모량이 가장 낮은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력적이다. 그리고 조만간에 코인베이스 NFT 마켓플레이스가 조만간에 출시되기 때문에 이쯤에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별개로 보셔도 이 마켓 부분에 누가 실릴 거냐 또 좀 재밌겠죠.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대부분 시장의 이제 추이가 저는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도를 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제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제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더 높은 부분으로 더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주관대로, 투자 철학을 주관대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누구 말에 맞아서 졸졸졸 따라가다 보면 또 후회가 남고, 이쪽으로 또 바람 부는 대로 또 이쪽으로 또 붙다 보면 또 후회가 많이 남기 때문에 본인이 주관대로 해야 그나마 덜 후회가 하겠죠. 그러하다라는 점.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일단 현물이 생각보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좀 조조하다라는 게 저는 매우 걱정입니다. 그러면 선물이 계속 치중돼서 갈 텐데, 그러면 선물 만기의 패턴이 최근에 ETF가 열려주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면, 선물 ETF가 오픈되거나 선물 거래소가 오픈이 됐었을 때 첫 선물 ETF 만기나, 그러니까 선물 만기 시즌 때가 처음으로 도래했었을 때 좀 생각보다 약세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현물이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받쳐주면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러지도 못하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생각보다 가는 놈만 더 가게 되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도 오히려 좀 더 존버를 해야 되겠다라는 시장 쪽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생각 대비보다는 오히려 수익성을 더욱더 이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챙겨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단기적인 지금 핫 이슈 쪽으로 쏠려져 있는 그런 코인 쪽에 관심을 두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수익성이 많이 높으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수익을 챙겨 먹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제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전략에 챙겨 먹는 전략을 썼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꼭 정답이 될 수는 없고, 여기서 좀 더 행보하다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꼭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 정도 그릇밖에 안 되니까 그러하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 부자들에 대한 KB 보고서가 나왔던 게 있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부자는 공격적인 지향적 투자 성향이 강해졌고, 이 공격 지향적 투자 성향이 매우 짙어졌는데 그게 어느 쪽으로 갔냐 중요하겠죠. 대부분 주식으로 좀 많이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부자들은 오히려 금과 보석과 회원권을 선호하는데,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게 30억 원 미만이 암호화폐 부분이 생각보다 35% 정도가 투자를 했고, 오히려 35억 원 이상은 생각보다 30%보다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쉬웠다. 제가 이걸 왜 갖고 왔겠습니까? 암호화폐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갖고 왔겠죠. 그리고 또 해외 주식 쪽에 대한 관심도가 꽤 높았다. 그리고 현금에 대한 추이는 앞으로 좀 많이 줄어들었고, 나머지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 쪽으로 좀 많이 개편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부동산 추이를 보게 되면 부동산 소유 부분이 부자가 58% 정도 있었고, 나머지 부분이 투자 자산 쪽으로 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부자들은 암호화폐 투자에 부정적이고 주된 이유는 투자 손실 위험이 크다라는 게 1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30억 원 미만 이상도 둘 다 똑같은 의견을 내비쳤고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유가 30억 원 이상이신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게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가치금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것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투자에 거의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생각보다 또 비슷하게 나와 주었네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 부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 부자 반열에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안정성을 좀 더 추가하는 방향성이 좀 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일반인이시거나 또 여기에서 제 방송에 물론 소수는 부자이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일반인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공격적인 투자를 더 해서 시대를 더 늘릴 형태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빨리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목표성이 부자이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자 마인드만 갖고 나는 손실을 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그거는 되게 이기적인 거거든요. 절대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돈을 잃지 않으면서 10배, 100배 있는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전 세계에서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있으면 누가 그런 걸 추천한다? 그럼 뭐다? 사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어떤 뭐 투자에 따른 상품이 만약에 주변 지인이 추천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 최소한 기본이라도 다지고 공부를 하신 뒤에 해야 후회가 안 남고 사기를 안 당하는 거지. 그냥 뭐 지인이 추천을 했다라고 해서 따라가고 따라가다 보면 큰 후회, 큰 막심한 뒤에 수습하기 힘든 형태에 따른 실패가 올 수가 있으니 웬만하면 본인이 선택을 해서 본인이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실패하면 빨리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는데 타인으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쉽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본인 주관대로 하세요. 저도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면 제가 멍청한 거죠. 뭐 그렇게 저는 인정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그리고 한 번 더 언젠가는 내려오는 사이클이 한 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돈 동안 나머지 쪽으로 또 잘 굴려서 그렇게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독자님 2가지 의견을 내주셨던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이퍼링 부분은 유동성 부분을 천천히 줄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 방에 줄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너무 많이 움직이는 패턴은 좀 적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에 대한 투자 부분은 최장기로 가져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단기적인 수익성 패턴으로 인지해서 금에 투자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오히려 달러 기반에 있는 형태가 좀 더 강세가 나왔을 때 금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생각보다 약세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으니 그럴 때일수록 좀 금을 타이밍에 맞게끔 매입을 해서 10년 이상 들고 갈 생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금은 생각보다 투자보다는 안정성을 더욱더 중시하고 생각보다 투자 방어용 수단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에 약간 안정성 자산으로 조금 더 편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지 이걸로 10배, 100배 내겠다라는 마인드는 아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겠고요. 오늘 내용도 생각보다 너무 길었고 이 내용이 정말 좀 매우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열악한 환경에서 항상 이 콘텐츠가 만들어진다라는 점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제 방송 부분에 따른 방송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간혹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저도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곧바로 편집을 좀 해서 다시 재업로드를 하고 싶은 건 마음에서 굴뚝 같지만 그럴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는 해외라서 인터넷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점과 그리고 속보를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도 퇴근 시간이 늦어서 생각보다 대응도 느린다라는 점이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웬만하면 하루하루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어떤 분들은 뭐 10분, 15분에 좀 끊어서 해달라고 하지만 제 주관대로 40분 꽉꽉 채워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뭐 다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제가 약간 오지랖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으로 시간을 좀 많이 소비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알아서 영상의 배수를 높여가지고 들으시든지 아니면 끝부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한 멘트를 빼놓고 들으셔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번 연말 또 유종의 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번 연말에 이제 세금 부분에 따른 변칙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남기형은 거의 다 양보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라는 게 다시 한번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거니와, 그리고 기재부 중기보고서가 나왔던 게 있습니다. 대부분 그걸 보게 되면 양보가 하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점과, 그리고 3월달 부분에 트래블 룰이 있고 6월달에 이제 금리 인상, 테퍼링 종료와 금리 인상에 따른 언급이 있기 때문에 못해도 이 3, 4월 안에 따른 FOMC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어떤 분들은 이 코인 시장이 정말 쓸모없다고 하지만 이 코인 시장으로 인해서 대부분 인플레가 생각보다 적게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그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인플레를 어느 정도 좀 막아줬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소수의 10대 분들이 간혹 듣기 때문에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오로지 주식하고 원자재 시장으로 다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지금은 원자재도 많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게 여기에서 끝났을까요? 아니죠. 더 올라갔을 겁니다. 주식으로 가게 되면 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내가 이제 그만큼 주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목소리가 많이 내겠죠. 배당을 내놔라. 배당을 내놓으려면 재원이 필요하겠죠. 재원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만큼에 따른 또 제품의 정가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최저임금도 뭐 그만큼 주식이 많이 오른 만큼 또 그만큼 또 회사가 내야 될 세금 같은 게 생각보다 또 많이 있겠죠. 그런 측면이 다 제품이 다 들어가면서 또 원자재도 원자재 나름대로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명분으로 계속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자, 최종 소비자 입장, 그러니까 투자자는 소비자 입장도 같이 있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 대비가 생각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면 그때는 투자를 안 했던 사람들이 이거를 비례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 대비 부분 대비보다는 이제는 투자 성향을 같이 해야 플러스 요인이 나오는데, 물론 투자를 실패했었을 때에 따른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싶어요. 어린 친구들이 분명 이 방송을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요. 매번 이번에 중학교, 고등학교 2025년도 때 이제 교육에 따른 방침이 또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진로를 선택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진로 선택할 때도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후회가 많이 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진로에 있었을 때도 매우 공포감이 많이 듭니다. 내가 과연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또 그 직장으로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대학에 했었을 때 또 대학의 진학 과정 부분에 따른 또 고민, 또 다른 고민. 이게 세상에 안정적인 건 없습니다. 이 안정에 따른 뭐 직업군이 있다라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 기간이 좀 길어 보여서 그런 것 뿐이지 그것은 이 세계에 없습니다. 네, 공무원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그 공무원 해봐야 여러분들 수명 대비보다는 짧아요. 네, 짧습니다. 65세 정도, 최대치가 65세인데 이 65세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도 남은 여생이 그래도 병원에 댕기고 하면 그래도 못해도 80세 정도까지는 살 텐데 나머지 부분이 빵꾸가 나겠죠. 15년 정도는. 그때까지는 근로를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동안에는 연금으로 뭐 충당이 되잖아요. 연금은 그냥 진짜 내 먹고 사는 부분인데 이 연금도 잠깐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연금도 개편이 돼서 여기에서 연금이 나왔던 거에 건보료를 떼고 무슨 세금 떼고 무슨 세금 떼서 그 다음에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게 없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공무원에 대한 연봉 추이가 높을 수는 없죠. 왜냐면 국민들의 혈세로 인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니까 그런 주장으로 인해서 고액 연봉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또 엄청나게 두드려 맞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노동의 기간 대비를 다 맡겨줄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군은 없어요. 그냥 그 기간이 길어 보이니까 그렇게 착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그럴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주장과 다른 반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의 생각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매번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왜 코인을 하는 이유, 목적, 그리고 왜 약세가 되는지 뚜렷한데 제 주관이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꼭 정답일 수는 없지만 항상 양방향성으로 이런 의견도 좀 들어보고 저런 의견도 같이 수렴하면서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달콤한 이야기만 계속 해주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정책을 한다고 해도 순방향과 옆방향이 같이 있다라고 했어요. 무조건 이 돈을 준다라고 해서 결코 이게 옆방향 부분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 따른 수혜를 받는 장이 있으면 수혜에 따른 피해자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부분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투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시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